대한민국 대학은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정은 텅 비어가고 강의실은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산율 0.7%, 세계 최저 수준. 매년 줄어드는 신입생 수는 수도권 대학에도 충격을 주지만 특히 지방 대학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폭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는 문을 닫고 대학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대학 현장에서는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 피부로 느끼고 있죠. 서울 수도권이 조금 늦는 부분이 있지만 지방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제가 학교에 입사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그 학과마다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고 전형료 수입도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 전설처럼 들어왔고요. 요즘에는 이제 수시 모집의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수 있을지 학과 교수님들, 행정직원들, 입학처 모든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총장님도 그러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대학이 전부 이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난 모든 대학 관계자는 입을 모아 학령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학령 인구 감소는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학생들이 없어져서 대학교가 사라진다? 그럼 그 마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들도 학생이 사라지고 대학교가 사라지면 인구가 없어지면 지자체가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죠. 이런 지역 소멸을 미래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대학보다는 큰 대학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를 들어서 1년에 500억, 600억, 700억씩 연간 예산이 있는 대학들은 학생 수가 1명, 10명, 100명이 안 들어올 때마다 예산이 확 깎여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메꿔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안 쓴다든가 여러 가지 방편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가장 필요하다. 우리는 이 말에서 학령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대학들은 어떻게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을까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 키가 뭐였냐면 영어 트랙이라는 것이었어요. 뭐냐면 한국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허들이 한국어 능력입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서부터 영어 트랙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트랙 학생들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몽골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학생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몽골 유학생입니다. 몽골 유학생들은 어학연수를 보통 1년을 하고 학부로 진학을 해서 학부에서 3년간 또 공부를 하고 그 중에 한 20-30% 정도가 대학원에 또 진학을 해요.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이 제일 많았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될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 조금 감소해서 현재는 600명이 좀 안 되는 유학생 수가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 또 외국인 유학생만 입학할 수 있는 학과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한국어 어학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에서 한국어 강의를 직접 이 한국어 어학당에서 받을 수 있어요. 학교 관계자들은 대학생 유치의 어려움 또한 솔직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을 선호하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도 사실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학교의 유학생 유치는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고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제 국제 교류를 담당하는 처장님들 모임이나 혹은 그 담당하시는 분 선생님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보면 그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 대학이 갖고 있는 게 다 아마 그 유학생 유치일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학생 유치는 정말 학령 인구 감소에 해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유학생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 같은 재정적인 부분이 실제 학교 운영에는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요? 유학생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협력되는 유학원들한테 홍보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수익률이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000명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어떤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 서울대를 포함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해서 서울대를 제외하면 각 시도에 한 개의 거점 국립대들이 있는데, 그러면 총 10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 지표들을 항상 체크를 해서 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도 유학생 지수가 있어요. 유학생 지수에는 아까 얘기했던 한국 어학당 재학생 수, 교환학생, 그다음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전부 합쳐서 유학생, 재학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도 지금 현 총장님도 그러시지만 국제적으로 다변화시키고 많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에는 20만 명이 넘는 유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지방 대학들은 이들에게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유학생 유치는 학령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재정 공백을 채우고 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유학생 유치가 가지는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국가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의 부조화, 우리는 10년 뒤 대학의 미래를 물으며 한국 학생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점 외국인이 많아지는 걸 느껴가지고 10년 뒤에는 아마 거의 외국인 반, 한국인 반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번 연도도 일단 유학생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10년 뒤면 한국 학생이 3분의 1 정도 될 것 같고 3분의 2가 이제 유학생이 될 만큼 저는 외국인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근데 그건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다 많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어야 하는데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진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서 일어날 현상일 것 같긴 한데 유독 저희 학교에는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대한민국은 그런 풍습 있잖아요. 약간 다 같이 한 가족이다라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이 그런 문화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좀 외국인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학교에 온 후에 저희가 원래는 기숙사에 살았어요. 뭐 1년 동안 거의. 그때는 외국인 학생들 만나면 그냥 인사할 정도 좀 매너가 좀 그런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이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어색해서 그런가 좀 얘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서로는 잘 얘기하는데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그냥 피해하는 느낌? 어울림 문화가 학교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결국 언어 때문에 이런 관계가 쉽지가 형성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어요.
그래도 그거를 허물고 학교가 학생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유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온화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해외 나가서 학생들을 데려올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이다, 중국이다, 베트남이다, 우리가 미국이다 이런 게 없는 세상을 여러분이 살게 될 거다. 이게 말 그대로 지구촌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라는 개념의 벽보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는 그런 국가 간 경계가 없어지지 않나. 유학생을 따뜻하게 내 옆에서 그냥 챙겨줄 수 있는 내 친구랑 똑같은.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넓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혹은 제주대학교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에서 강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베테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건 선순환 이 인사이동이 있어요. 거의 많으면 2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국제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5년, 10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게 트렌드가 바뀌고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대학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무자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더 학교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인사이동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모르면 여기에 걸맞는 정말로 뛰어난 경력자들을 학교가 차라리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진행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학령 인구 감소, 피할 수 없는 현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지만 단순히 숫자 채우기는 해답이 아닙니다. 대학이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다양성과 공존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학의 미래입니다.